임금 앞에 12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요. 전하, 내년 봄 이후로는 절대 남쪽 행차를 하지 내년 마시옵소서. 봄 이후로는 어린 것이 감히 과인의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막는 것이 아니옵니다. 지키려는 것이옵니다. 장님 행세를 하던 그 아이는 어떻게 어전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본 조선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조 대왕 제위 20년 수원의 화성이 우뚝 서던 해였습니다. 새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임금께서는 탕평책을 펴시고 서얼의 차별을 줄이시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도 홍주 땅에는 그 바람이 미처 닿지 못했습니다. 홍주 관하에서 30리쯤 떨어진 두매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이 산이 겹쳐 하늘조차 좁게 보이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30이 간 넘은 나이였지만 고된 삶에 시달려 40은 넘어 보였지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담이었습니다. 담이는 12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얼굴은 옥처럼 곱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담이는 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이를 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저 순이네 아들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뜬다더라. 불쌍하기도 하지. 앞도 못 보는 아이를 호러미가 키우다니. 그래도 신기한 게 장님인데 걸음걸이는 멀쩡하단 말이야. 수군거리는 소리는 늘 담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담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사실 담이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담이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다만 뜨지 않았을 뿐이지요. 담이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지요. 꿈 속에서 담이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기이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글자와 숫자가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년생, 을묘월, 병진일, 정사시. 그것은 사람들의 사주팔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 옆에는 붉은 글자로 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달 보름에 병으로 죽는다. 담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때 정말로 마을의 한 노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이는 두려웠습니다. 그 뒤로도 담이가 눈을 뜨면 사람들의 사주와 운명이 보였습니다. 언제 병에 걸릴지, 언제 재물을 얻을지, 언제 죽을지까지. 담이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이의 말이 하나둘 맞아떨어지자 순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요. 담아,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주다. 하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사람의 운명을 아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권세가의 눈에 띄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제발 눈을 감고 살아라. 장님인 척하거라. 그래야 산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담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걷고, 눈을 감고 밥을 먹고, 눈을 감고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으니 다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귀가 밝아져 백걸음 밖의 발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코가 예민해져 날씨의 변화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님인데 어찌 저리 잘 다니느냐? 혀가 밝아서 그렇다더라. 눈 대신 혀로 세상을 보는 거래. 신기한 일이야. 다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나무를 해오고 우물물을 길어오며 평범하게 지냈지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다미는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 눈을 떴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미가 눈을 뜨면 별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별들은 제각기 다른 빛을 내며 하늘을 수놓고 있었지요. 그 별들의 배치를 보면 세상의 흐름이 읽혔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겠구나. 내년 봄에는 역병이 돌겠구나. 3년 뒤에는 큰 변고가 있겠구나. 다미는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다민의 마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은 오태영. 한양에서 온 양반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작년보다 2배라니. 그것뿐이 아니야. 환곡도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물린다더라. 미친 짓이로구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현감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오 현감의 뒤에는 한양의 대감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다미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미는 나무를 해오다가 산비탈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풀숲 사이에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포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아주 가늘었지요. 다미는 눈을 감은 채 선비의 맥을 짚었습니다. 살아 계시군요. 다미는 지게를 내려놓고 선비를 등에 업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어른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다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다마, 이 사람은 누구냐? 산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순이는 급히 선비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두매산골 작은 마을이옵니다. 나으리. 제 아들이 산에서 나으리를 발견하고 업어왔습니다. 선비는 순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군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26살,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골에서 쓰러져 계셨습니까? 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은 감은 채였지요.
이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홍주 현감의 비리를 조사하러 내려왔다가 습격을 받았소. 관아의 포졸들이었소.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께서 홍주 현감을 조사하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암행으로 내려왔소. 하지만 현감이 먼저 눈치를 챘던 것 같소. 다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암행어사. 다미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관의 비리를 살피는 벼슬아치. 마패를 숨기고 다니다가 악한 수령을 벌주는 정의로운 존재. 하지만 지금 그 암행어사가 반쯤 죽은 채로 다민의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며칠만 숨어 있다가 한양으로 돌아가야겠소.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어야 하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오현감을 조사하던 사람을 숨겨주다니.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었지요. 하지만 다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으리를 숨겨드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다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한양에 돌아가셔야 이 땅에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알겠다. 나으리, 저희 집에 며칠 계시지요. 다만 부디 조심해 주십시오. 이도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민의 초가집에 손님이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도현이 다민의 집에 묵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먼 길을 떠나기엔 무리였습니다. 이도현은 방 안에 누워 다미를 관찰했습니다. 장님이라 했지만 그 아이의 행동은 영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 발을 정확히 들었고 물을 따를 때 그릇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미야. 예, 나으리. 내가 정말 앞을 못 보느냐? 다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이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거두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미는 밤마다 하던 대로 살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뒷산 바위에 올라 다미는 눈을 떴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다미의 눈에는 별들의 움직임이 보였지요. 별자리가 그림을 그리며 전체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북두칠성 옆으로 붉은 별이 하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혹성이었습니다. 다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경혹성이 북두에 들어가면 나라에 큰 변고가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다미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천간과 지지를 계산하고 오행의 기운을 따졌지요. 내년 여름쯤, 아니, 그보다 먼저, 그때였습니다. 역시 내 눈은 멀쩡하구나. 다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바위 아래에 이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다미는 황급히 눈을 감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이도현이 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와 약속한 것입니다. 이도현은 잠시 다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을 본다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지. 내가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다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저기도 탐욕도 없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다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별의 움직임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니? 예. 가뭄이 올지, 풍년이 올지, 역병이 돌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미가 이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올 운명도 보입니다. 이도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냐? 예.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재주를 남들에게 알리면 위험하다고. 권세가의 눈에 띄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답답합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니까요. 이도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미야, 내가 나를 봐줄 수 있겠느냐? 예. 내 사주를 봐달라. 내가 진짜 그런 재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다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 이도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와 숫자가 떠올랐지요. 병신년생, 경인월, 신묘일, 갑오시. 다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병신년 경인월 신묘일 갑오시에 태어나셨군요.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나는 생년월일씨를 말한 적이 없는데. 보이니까요. 다미는 이도현의 사주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으리의 사주에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정의로운 분이시지요. 하지만 수의 기운이 약합니다. 재물운은 없으시지만 대신 명예운이 있습니다. 이도현은 넋을 잃고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나으리의 사주에 상문살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가. 이미 한 번 겪으셨군요.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습격당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홍주를 떠나시기 전에 또 한 번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제 어머니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도현은 다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다미야, 내 말을 믿겠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다. 그리고 이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
오현감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 재주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다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12살 아이와 26살 선비. 그들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도현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었지요. 다미는 낮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지냈지만 밤이면 이도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으리, 오현감은 어떤 자입니까?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그의 뒤에 있는 사람이다. 뒤에 있는 사람이요. 이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양에 유대감이라는 자가 있다. 병조판서를 지낸 권세가인데 오현감은 그 자의 수 하나 다름없다. 다미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유대감이 홍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을 가져간다. 그 대가로 오현감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있지. 내가 이것을 조사하러 왔다가 습격을 당한 것이다. 다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으리, 유대감의 생년월일씨를 아십니까?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왜 그것을 묻느냐? 만약 유대감의 사주를 알 수 있다면 그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도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사주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품, 약점, 운명까지. 만약 유대감의 사주를 볼 수 있다면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일단 오현감부터 처리하자. 그 놈의 비리 증거를 모아야 한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다미는 홍주 장터로 향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다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지팡이를 짚고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불쌍한 것, 장님이로구나. 저 아이 순이 내 아들 아니냐? 그래, 저 아이가 다미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다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미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현감의 행차를 기다리는 것. 장날에는 현감이 직접 장터를 순시한다는 것을 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가기 위해서였지요. 한낮이 되자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현감이 가마에 앉아 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가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눈을 떴습니다. 순간 가마 안에 앉은 오현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와 숫자가 떠올랐지요. 갑술연생, 병자월, 무인일, 경진씨. 다미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오현감의 사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미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이도현에게 오현감의 사주를 알려주었습니다. 갑술년 병자월 무인일 경진시입니다. 이도현은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미는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사주를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오현감의 사주에는 토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땅을 탐내는 성품이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현감의 사주에 화의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억눌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현감의 운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운을 조종한다니 그게 가능한 것이냐? 예. 사주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운을 꺾거나 반대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대감 밑에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현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이 그런 술수까지. 다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현감의 사주에 큰 흉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달 보름 무렵 오현감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다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노린다면 오현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도현은 다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다미야, 내 재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다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저주에 가깝지요. 무슨 소리냐? 제가 눈을 뜨면 사람들의 운명이 보입니다. 누가 병에 걸릴지, 누가 죽을지까지.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볼 수만 있을 뿐이지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살 때 저는 이웃집 아저씨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한 달 안에 돌아가실 운명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저씨는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눈을 감으라 하셨습니다. 이도현은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미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다미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이제는 다릅니다. 제 재주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도 이 재주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이도현은 다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다미야, 내 재주는 저주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너는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현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다민의 초가집에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문 열어라. 관가에서 나왔다. 순이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5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환곡 빚이 10섬이다. 당장 갚아라. 10섬이라니요. 저희는 환곡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장부에 있다. 내년이 지난해에 10섬을 빌려갔다.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허류였습니다. 없는 환곡 빚을 장부에 올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법이었지요. 저희는 정말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관아로 끌려가야 한다. 선택해라. 그때 다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미는 눈을 감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섬의 환곡이라 하셨습니까? 저희가 빌린 것이 아니라면 장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졸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님 주제에 무슨 소리냐? 장부에 있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다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장부를 쓴 호박 나으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서방이다. 그게 왜?
다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서방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들으니 그 분은 요즘 병환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있으시지요? 포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어찌 그것을. 저는 장님이지만 귀는 밝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많지요. 다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박서방께서는 이번 달 안에 큰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시면 화를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포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님 아이의 입에서 기이한 말이 나오니 등골이 오싹했던 것입니다. 이놈이 무슨 요사스러운 소리를. 그때 안쪽 방에서 이도현이 나왔습니다. 아직 도포를 입지 않은 채였지요. 무슨 소란이냐? 포졸들이 이도현을 보았습니다. 젊은 선비의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묵고 있는 나그네요. 그런데 환곡빚이라 하셨소. 장부를 한번 보여주시구려. 포졸이 성을 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비키시오. 영모.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이 지금 무슨 말을. 다미는 눈을 감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서 선생의 사주를 보았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 선생의 사주 옆에 또 다른 사주가 겹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주라니? 유대감의 사주입니다. 두 사주가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처럼. 다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의 흐름을 따라가 보니 무서운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냐? 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현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용의 자리. 그것은 임금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유대감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해도 감히 영모를. 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감이 왜 나으리를 통해 이토록 많은 돈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오현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유대감이 시키는 대로 돈을 모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군사를 모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 선생은 술법으로 사람들의 운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나으리의 운도 조종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현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내 운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원래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서 선생의 술법에 걸려 탐욕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으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술법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감의 음모를 조정해 고발하시면 됩니다. 오현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고발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다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자진해서 고발하시면 죄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유대감의 손에 놀아나시면. 다미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역적의 앞잡이로 몰려 삼족이 멸할 것입니다. 오현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착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미는 오현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서 선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감에게 바친 돈의 기록을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모의 증거가 됩니다. 다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암행어사가 오고 있다고?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제가 부른 분이십니다. 그날 오후 오현감은 서 선생을 객사에 묶어두었습니다. 서 선생은 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나를 가두다니. 하지만 오현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 선생, 당신의 음모는 이미 밝혀졌소. 유대감과 함께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서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장님 아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소. 서 선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아이, 그놈이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현감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서 선생을 옥에 가둬라. 그리고 한양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철저히 감시해라. 서 선생이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오현감,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유대감의 힘을 모르는 게냐. 하지만 오현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미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흘 뒤 한양에서 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이영 군관 30명이 함께 온 것입니다. 동원 앞에서 이도현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도현은 당당하게 동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오현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 오태영, 어사 나으리께 절을 올립니다. 이도현은 오현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현감, 내 죄를 아느냐? 오현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삼정을 문란하게 하여 백성을 착취하였고 역적 유대감에게 돈을 바쳐 그의 음모를 도왔사옵니다. 오현감이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대감에게 바친 돈의 기록이옵니다. 그리고 서 선생은 이미 옥에 가두어 두었사옵니다. 이도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쳤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관직은 삭탈하고 유배를 보낼 것이다. 오현감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 나으리. 하지만 이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사람이요. 혹시 장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큰일이 될 수도 있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말에 겁이 난 것이지요. 결국 포졸들은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닷새 안에 환곡을 갚지 않으면 끌려갈 줄 알아라. 포졸들이 떠나고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으냐. 닷새 안에 10섬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이도현이 순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현감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민의 집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현감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하로 가겠습니다. 순이와 이도현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다마, 무슨 소리냐? 다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현감의 사주에 흉살이 들어온 것은 보름 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잡혀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미가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한양으로 가십시오.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현감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장님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오현감이 저를 찾을 것입니다. 이도현이 다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다미야, 너무 위험하다.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제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나으리. 저는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나으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오현감을 붙잡아 두겠습니다. 이도현은 한참 동안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약속해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약속드립니다, 나으리. 그날 밤 이도현은 다민의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다민은 홀로 거대한 적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도현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민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눈을 감은 채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지요.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십니다, 어르신. 이번 달 안에 허리병이 오실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찌 내 허리를 아느냐? 저는 장님이지만 소리로 사람의 운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 이번 가을에 혼례를 올리시겠군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어찌 알았지? 정말 아들 장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님 아이가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 그 아이의 말이 귀신같이 맞아떨어진다. 다미의 이름이 홍주 전체에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 드디어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둘이 다민의 집 앞에 섰습니다. 다미라는 아이가 여기 살고 있느냐?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 순이가 다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장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다미가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미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다미는 포졸들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홍주 관아는 크고 위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은 채 동원으로 안내되었지요. 마루 위에 오현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담이 현감 나으리께 문안 올립니다. 오현감은 다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장님인데도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그 아이냐?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오현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장님이 어찌 운명을 읽는단 말이냐? 어디 나를 속여보려는 것은 아니겠지. 다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느끼는 것이옵니다. 기운으로 느낀다. 그럼 내 운명을 한번 읽어보거라. 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갑술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병자월 무인일 경진시. 오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어찌 그것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나으리.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의 운에는 토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땅과 재물을 탐내시지요. 하지만 화의 기운이 억눌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으리의 운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한양의 유대감 밑에 있는 술사가 오현감의 운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놈,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느냐? 다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옵니다. 느낀 것이옵니다. 오현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좋다. 내가 진짜로 운명을 읽을 수 있다면 나를 도와라. 도와드리라 하심은 나의 운을 띄워달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왜 그러느냐? 운을 억지로 띄우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돌아옵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오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도 좋다. 방법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현감이 손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포졸이 누군가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 순이었습니다. 순이의 팔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현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미가 환곡 빚을 갚지 못해 잡혀왔다. 10섬의 빚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둬야 하는데. 오현감이 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내 어미를 살려주마. 하지만 거부한다면. 오현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어미는 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볼모로 잡다니.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소인이 나으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현감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 관아에서 지내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자를 무너뜨리겠다고. 다미는 관아 한쪽 골방에 묵히게 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문 앞에는 포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다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현감의 신뢰를 얻는다. 둘째, 비리의 증거를 모은다.
셋째, 이도현이 돌아올 때까지 버틴다. 다미는 매일 오현감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현감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지요. 나으리의 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 그래. 어떤 소식이냐?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올 것입니다. 나으리의 벼슬이 높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현감은 기뻐하며 다미를 칭찬했습니다. 내 놈, 제법이구나. 계속 잘해라. 다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사실 오현감의 운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었지요. 하지만 다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미는 골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아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모두 들었지요. 오늘도 백성들한테 환곡을 강제로 빌려줬다. 장부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라. 박서방이 알아서 조작해준다. 다미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포졸들의 대화였습니다. 내일 한양에서 유대감의 신복이 온다고 하네. 무슨 일로? 몰라. 아마 돈 받으러 오는 거겠지. 다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대감의 신복. 그가 온다면 유대감의 비리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관아의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다미는 골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현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서 선생? 오랜만이요, 현감.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현감이 말했습니다. 대감께 바칠 돈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1000냥입니다. 적지 않군. 그런데 서 선생이라 불린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 장님 아이가 운명을 잇는다고. 다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현감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 아이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제법 쓸만합니다. 내가 직접 보겠네. 예. 그 아이를 데려오게. 내가 시험해 보겠네. 다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 포졸이 와서 다미를 데려갔습니다. 동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현감과 그 옆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다미, 인사 올립니다. 서 선생이라 불린 사내가 다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구나. 정말 장님이냐? 그렇사옵니다. 서 선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다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 선생이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선생은 다미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금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신기하구나. 이 아이는. 서 선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타고난 천명지기 thiên 지치가 있구나. 하늘의 운명을 잇는 재주가 있다. 오현감이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주를 가지고 있네. 서 선생이 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느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운명을 읽어보거라. 다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을 뜨면 서 선생의 사주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미는 살짝, 아주 살짝 눈을 떴습니다. 서 선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글자와 숫자가 떠올랐지요. 임진년생, 개축월, 갑인일, 을묘시. 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주는, 다미는 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서 선생이 물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사주에는 극강한 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물처럼 깊고 음흉하시지요. 서 선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계속해 보거라. 하지만 선생님의 사주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라고?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의 운명을 조종하는 술법을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 업보가 선생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선생님께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늘의 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서 선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하지만 다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위는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선생님의 자유이옵니다. 서 선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현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감시하게. 그리고 서 선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양으로 데려가겠네. 대감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야. 다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으로 끌려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서 선생이 동원을 나갔습니다. 다미는 다시 골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 선생. 그의 사주를 보는 순간 다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보통 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꺾고 조종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미는 서 선생의 사주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주 옆에 또 다른 사주가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감의 사주였습니다. 두 사주가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대감과 서 선생. 그 두 사람은 무언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미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미는 포졸에게 부탁했습니다. 현감 나으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뵙게 해 주십시오. 포졸은 의아한 눈으로 다미를 보았지만 곧 동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현감이 다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다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별을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을 보았사옵니다. 오현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 선생. 아니, 그분은 나으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선생과 유 대감은 무언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나으리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음모냐? 다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모입니다. 이도현은 다미를 찾았습니다. 다미는 골방에서 나와 이도현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돌아오셨군요. 이도현은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미야, 고생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음모를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도현이 다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미야, 임금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예. 내가 유 대감의 영모를 밝혀냈다는 것을 보고 드렸다. 임금님께서 직접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다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임금님을 만난다. 12살 산골 아이가 감히 어전에 오르다니. 하지만 다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어전에 오르겠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미와 이도현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 다미는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마. 순이가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양에 가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께서. 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순이는 다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다마.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닷새 뒤 다미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크고 위험 있었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은 채 이도현을 따라 걸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도현이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임금님은 현명하신 분이시다.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상 위에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정조 대왕. 다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다미, 전하를 뵙습니다. 정조가 다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지요. 내가 장님인데도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그 아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정조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도현의 보고를 들었다. 내가 유 대감의 영모를 밝혀냈다고. 소인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정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디 과인의 운명도 읽어보거라. 다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의 운명을 읽는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얼굴. 그리고 그 위로 글자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을유년생 김묘월
경자일, 이민씨. 다미의 눈이 떨렸습니다. 정조의 사주 옆에 붉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미는 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조가 물었습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무엇이 보였느냐? 말해보거라. 다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내년 봄 이후로는 절대 남쪽 행차를 하지 마시옵소서. 정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남쪽 행차를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의 사주에 흉살이 들어있사옵니다. 내년 여름 무렵 큰 위험이 닥칠 것이옵니다. 어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아이가 감히 불경스럽구나. 하지만 정조는 손을 들어 신하들을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다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하께서 오래오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전하께서 계셔야 백성들이 살 수 있사옵니다. 다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정조는 한참 동안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과인을 걱정하는 충심이 느껴진다. 정조가 일어섰습니다. 너의 재주는 대단하구나. 과인이 직접 쓰겠다. 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규장각에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공부하며 과인을 도와라. 다미는 넋을 잃었습니다. 규장각. 그곳은 정조가 직접 만든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지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조가 다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미야, 내 재주를 올바르게 써라.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다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로부터 닷새 뒤 유대감이 체포되었습니다. 금이영 군사들이 유대감의 저택을 포위하고 영모의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유대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오현감이 바친 장부, 서 선생의 자백, 그리고 비밀리에 모은 군자금. 유대감은 삼족이 멸해야 하는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유대감 본인만 처형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아라. 신하들이 반발했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 지는 것이다. 무고한 가족까지 죽일 수는 없다. 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 대왕은 진정으로 현명한 임금이었습니다. 다미는 규장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장님 행세를 하던 산골 아이가 나라의 최고 학부에 들어가다니. 학자들은 다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사주를 본다고. 임금님께서 직접 데려오셨다더군. 두고 보면 알겠지. 하지만 다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다미의 재주는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냈습니다. 학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군. 천재로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교장각에서 쓸 2년을 지내며 다미는 나라에서 손꼽히는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조가 다미를 불렀습니다. 다미야, 과인이 묻겠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정조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3년 전 내가 과인에게 한 말이 있었지. 남쪽 행차를 하지 말라고. 다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과인은 내 말대로 남쪽 행차를 피했다. 하지만 정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것도 내가 본 것이냐? 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솔직히 말해보거라. 과인의 남은 수명이 얼마냐? 다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다미는 정조의 사주에서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정조 대왕은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쪽 행차를 막고 음식에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피고 정조의 건강을 위해 좋은 약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조가 직접 묻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주 옆에 쓰인 글자를 읽었습니다.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저는 운명을 볼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운명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정조가 다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다미야, 과인은 내 덕분에 쓸 2년을 더 살았다. 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 2년 전 과인은 원래 그해 여름에 남쪽으로 행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가지 않았지. 정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 길목에 자객이 숨어 있었다고 하더구나. 내가 과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하, 정조가 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다미야. 내 덕분에 과인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미는 정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조 대왕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미는 슬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대왕은 마지막 4년 동안 더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완성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탕평책을 완성했습니다. 다미의 예언 덕분에 정조는 4년을 더 사셨고 그 4년 동안 조선은 더 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미는 정조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교장각에서 계속 공부하며 백성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재앙을 미리 알려주고 병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미는 32살의 성숙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미를 천안 선생 티엔옌 센션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눈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었지요. 다미는 한양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백성들의 사주를 봐주었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다미는 집 앞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늙은 어머니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현도 함께였습니다. 이도현은 이제 관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미야, 덕분에 이 나라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구나.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정주호 대왕의 뜻이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순이가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마, 내가 자랑스럽다. 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다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눈을 감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다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6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세상이 더 잘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재주를 올바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이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도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미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조 대왕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매화꽃이 피떨어져 다미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떠도 편안했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안 선생 다미는 하늘의 눈을 가졌지만 그 눈으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운명을 보았지만 운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지요. 사주는 지도일 뿐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재주는 올바르게 쓰면 축복이 됩니다. 둘째, 어려운 시절에도 정의를 지키면 빛이 납니다. 셋째,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넷째, 효도와 충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